낙동강변 37,000제곱미터 부지, 캠핑장, 카페, 바이크텔, 수변 산책로, 공들여 만든 흔적이 역력한 관광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잡초가 주차장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골대는 언제부터인지 엎어진 채 그대로입니다. 이 관광단지를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관광단지는 아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기러기 아범 기범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북 고령군에 버려진 어느 관광단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관광단지로 향하는 길인데요. 꼬불꼬불한 왕복 2차선 시골도로입니다. 지나는 차량조차 찾기 어려운데요. 마주오는 차를 하나도 만나지 못하는 걸 보니 오지 중에 오지 아닐까 싶네요. 이 도로를 따라 한참을 들어와야 관광단지에 닿습니다. 주변에는 식당, 숙박시설은 물론 편의점 하나 없습니다. 이곳에 관광단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도로를 지나온 사람 중에 이곳을 목적지로 삼고 온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싶긴 합니다.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에는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는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무단으로 드나든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드나들면 흔적이라도 남을 텐데 누군가 다녀간 흔적도 없습니다. 이 시설의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정문 바로 옆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풀이 무성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카라반 캠핑장으로 운영되던 공간인데요. 군에서는 캠핑장 운영을 위해 카라반 10대를 구입했습니다. 대당 3,100만 원, 총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 카라반들 역시나 이용객 없이 방치되다가 결국 공매 처분됐습니다. 카라반 10대 3억 1천만 원. 그러나 공매 낙찰가는 한 대에 400만 원꼴. 총 3억이 넘는 장비가 겨우 4천만 원에 팔려나간 겁니다. 낙찰받은 사람 땡 잡았네요. 한 대 가격으로 10대를 구입한 셈이니 말입니다. 안쪽을 살펴봅니다. 중앙광장에 잡초가 드문드문 나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끊긴 공간이 주는 특유의 휑한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텅 빈 농구 코트도 있는데요. 누군가 사용해 본 적이나 있었을까요?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는 미니 축구장이 있습니다. 골대가 엎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 상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소한 4년은 저렇게 누워 있었을 겁니다. 주차장 한켠에는 태양광 패널 시설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원을 켜면 작동을 할까요? 이제 아무 쓸모없이 서서히 녹슬어 가는 중입니다. 카페로 운영되던 건물 앞입니다. 이 카페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팔았을까요? 2잔, 3잔, 잘 되면 5잔 정도였을까요? 이곳을 임차해서 운영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운영을 결정한 날을 후회하며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문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쪽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진입로에는 잡초가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광단지 중앙에 위치해 있는 바이크텔,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여행자를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종주 자전거 여행자들은 전부 다 강 건너 대구 달성군 쪽 길로 이동합니다. 기러기 아범도 자전거 국토종주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전거 여행자들은 애초부터 이쪽으로 올 일 자체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오려면 가던 길을 벗어나 16km나 더 꼬불꼬불한 도로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16km를 더 달려서 이곳에 도착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인근에 편의점 하나 없습니다. 식당도 하나 없습니다. 반면에 건너편 현풍, 달성군에는 식당도 편의점도 숙소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자가 16km를 돌아 이 외딴 곳에 와서 잠을 청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처음부터 이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관광단지는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9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낙동강 레저 스포츠 체험 밸리를 표방하며 2019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고령군은 시설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매년 2억씩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용객이 없으니 관리가 부실해집니다. 관리가 부실하니 동절기에 수도가 동파됩니다. 수도가 동파되니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중단하다 재개하다를 반복했는데요. 2년여의 기간을 꾸역꾸역 버티다가 2022년 11월 시설 개선을 명목으로 운영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년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이색 숙박시설, 수변 카페, 오토 캠핑장을 새로 조성하겠다며 이번에는 군에서 120억 원의 사업 개선 예산이 다시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95억으로 만들어서 2년 만에 망했고 이제 다시 120억 원을 다시 쏟아붓고 있습니다. 총 합쳐서 215억 원을 들인 관광지, 그 결과물이 지금 이 풍경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왜 이런 시설을 이런 외딴 곳에 왜 만드는 걸까요? 전국의 지자체는 해마다 관광 개발 예산을 씁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지자체는 그 돈을 쓸 곳을 찾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보고서 안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담깁니다. 연간 방문객 예측, 경제 효과 추정, 지역 활성화 기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접근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변 인프라가 없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인근 경쟁 지역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왜 굳이 이곳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완공되면 운영은 외부에 넘깁니다. 적자가 나도 위탁기관 탓, 세금으로 손해를 보존해주면 그만입니다. 안전 요원이 부족해도, 시설이 망가져도 그럴 때는 또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리모델링이 끝나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입지와 인프라가 금방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딴 시골 마을에 이 관광지 하나 믿고 식당이나 카페를 차릴 정신 나간 사람이 다행히도 많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지방 관광시설 조성사업의 구조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에 관광시설을 만들어 사람을 불러오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요. 다만 아무도 오지 않는 외딴 강변에 주변 인프라 하나도 없이 꼬불꼬불 긴 길을 돌아서 찾아와야 하는 이곳에 무턱대고 200억 원을 쏟아붓는 방식은 틀렸습니다. 고령군 인구는 지금 3만 명대입니다. 매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고령군 주민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잡초가 자라는 주차장에, 엎어진 골대 위에, 잠긴 정문 앞 안내문 위에 그 세금이 살살 녹아 있습니다. 이 관광단지가 언제 다시 문을 열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문을 열어도 누가 얼마나 찾아올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배님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기러기 아범 영상의 완성이 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